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정말 비트코인으로 받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듣는 순간부터 꽤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의 확정된 공식 발표라기보다 해석과 발언이 먼저 퍼진 단계라서 이 장면을 곧바로 확정된 현실처럼 말하기보다 가능성과 의미를 차분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근거는 2026년 4월 8일 보도이며 이란 수출업계 대변인 하미드 호세이니의 발언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고, 그래서 더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구상이 실제로 굳어진다면 중요한 점은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떤 자리에서 거론됐느냐입니다. 개인이 사서 들고 있는 자산을 넘어 국가가 통과비용 같은 실무 결제에 비트코인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겨 보내기 쉽고 공급량을 늘려서 문제를 덮을 수 없고 외부 결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를 검열 저항성이라고 부르며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강점은 누구 허락 없이 옮길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발행량을 그때그때 바꿔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질은 평소에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막상 돈길이 막히거나 국제 결제가 꼬이는 상황에서는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바라보는지 설명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페트로달러가 당장 끝난다거나 세계 질서가 바로 바뀐다는 식의 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물류가 만나는 민감한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실제 결제 선택지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위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곧바로 국가 돈이 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같은 길로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이 가치 저장을 위해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것을 넘어 국가 사이의 결제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팔려고 하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단순한 유행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내고 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존 결제망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 소식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제재 회피라는 문맥이 앞에 붙는 순간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은 쉽게 왜곡되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쓰임보다 낙인과 의심부터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목소리는 약해지고 더 세게 막아야 한다는 반응만 커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범죄를 자동으로 묶는 오래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면 이번 사례는 채택의 신호이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의 본질을 흐리는 오해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받는다면 어디에 보관할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바로 바꿀지, 키를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할지 같은 결정이 따라붙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운영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받는 순간부터 국가는 단순히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과 보관 책임이 있는 자산을 직접 다루게 됩니다. 이 점은 달러를 받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단순한 결제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쥐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도 봐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을 받는 쪽이 어느 은행이나 발행기관의 허가를 추가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평소에는 낯설어 보여도 기존 통화질서 밖에서 움직여야 하는 주체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계속 남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계속 눈길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허락해줘야만 쓸 수 있는 허가권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자리에서 반복해서 후보로 불려 나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채굴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와 비교해보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나 튀느냐보다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돈이
국제 통로의 비용 결제에까지 거론됐다는 사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선택을 고민하게 됐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누구 허락 없이 옮길 수 있고 스스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 그 성질이 실제 세계의 거친 현장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채택된다면 이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뉴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